점점 분위기가 좋아지는데요. 상승 종목이 양시장 합쳐 1,800개 넘어가고요. 하락 종목은 700개가 채 안 됩니다. 이 상위 종목, 그러니까 매수 상위 종목이 더 강해지고 있는 이 흐름, 외국인의 수급에서도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어제 흔들렸던 건 일일 천하였나 봐요. 오늘도 최고의 전략으로 긍정적인 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최성환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어제만 놓고 보면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크게 흔들릴까에 대한 우려감으로 굉장히 경계심 가득한 하루를 보냈거든요. 간밤 미국 시장 확인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건지 이제 안도해도 되는 건가요, 다시? 그러니까 세계 3대 신용평가사죠. 그러니까 S&P, 그리고 피치, 그리고 무디스까지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름 미국의 그런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조금은 정책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생길지도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재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알려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오늘 미국 증시는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좀 알려져 있었고, 이제는 그런 재정 리스크가, 미국의 재정 리스크가 일정 부분 반영돼 있고, 오히려 그보다는 최근에 미국의 관세, 그러니까 미중 관세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그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조금 더 시장의 투자 심리에는 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관세군요. 재정 적자보다는 관세 이슈에 집중한 투자자들, 적자 이슈, 신용등급 강등에는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우리 시장은 놓고 보면 어때요? 지금 딱 5일선에 걸쳐져 있는 코스피 5주째 상승을 보였거든요. 부담감이 있을 만한 자리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관세도 아직 남아있고요. 숨고르기 계속될까요? 아니면 힘 받아갈 가능성이 좀 보이십니까? 네, 항상 시장에서 이렇게 어렵고 좀 조정을 보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PBR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PBR이나 PER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PBR이 0.8배 정도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하방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급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그 PBR 우리가 그동안에 통계적으로 최근에 보면 저도 챗 GPT를 가지고 많이 좀 검색도 많이 하고, 네. 또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사주도 봐주더라고요. 챗 GPT가 한번 봐보십시오.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네, 코스피의 이런 지수도 우리가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보면 통계적으로 0.8이라는 부분은 계속 그런 우리 밸류에이션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라가기 위한 또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멘텀은 앞서 말씀드렸던 관세라든지 또 국내적으로는 다음 달에 있을 대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정책 드라이브, 또 그리고 중국에서는 소비를 부양하는 부분들,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한 우리 범정부 대표단이 오늘 미국행 떠났습니다. 그런데 관세 관련해서 무풍지대가 또 조선 방산으로 위시되는 이 섹터가 요즘 좀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답을 찾아야 하나. 실적 시즌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또 여기서 개별주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고요. 지금 대선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목하고 계신 섹터 어디예요? 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이랑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좀 쉬는 것 같고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세와 조금은 영역이 적은 부분이 엔터주입니다. 최근에 엔터주가 보게 되면 K컬처라는 부분이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올해도 굉장히 좀
특히 핫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중국의 한알령이 해제되고 관객 수가 과거에 뭐 3만 명, 4만 명이었다면 이제는 9만 명, 10만 명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티켓당 인당 가격도 기존에 10만 원이었다면 19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진되고 그런 걸 보면 그쪽은 사실은 관세하고는 영향이 덜하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MD라든지 그 아이돌 관련된 그런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주목이 되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해서는 저는 좀 오래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AI 반도체 쪽도 주목하자 이렇게 주셨는데 이건 아무래도 정책 혹은 그렇습니다. 산업 변화? AI에 대한 그런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과 수요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은 뭐 어느 그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그리고 예.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투자는 늘려야 된다.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는 다 맞고요. 제가 앞서 챗 GPT를 통해서 지금 많은 거를 검색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좀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챗 GPT를 아마 많이 좀 이용하시면 아마 거기서 많이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생활 속에 이제 AI가 들어오고 있다.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안에서도 AI 관련해서는 하드웨어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거죠. 소프트웨어도 한때 대선 정책 테마 받으면서 또 힘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같이 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AI라는 부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쪽에 관련된 쪽이 하드웨어 쪽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최근에 관련된 기업들을 좀 정책 관련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도 네. 사실 AI와 또 연관도 좀 있고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A 로직스입니다. 어떤 연결고리 있는지 AI 내러티브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이에요? 네, 3A 로직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주들이 대부분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들이 보통 공모가 대비해서 좀 올랐다가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그런 그 앞서 뭐 보호회수가 1개월,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제가 되는 경우에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 시장에 좀 오버행 이슈가 나오는데요. 이미 3A 로직스는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공모가가 11,000원이었고요. 지금 주가가 7,300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FC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NFC라고 하면 우리 그 앵커님께서도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편의점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태그해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기도 하고 또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기도 네. 하고 그리고 뭐 식당, 매장 뭐 다양한 곳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이제 스마트 키가 우리 스마트폰으로 해서 문을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선 충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차고 있는데 그걸 충전할 때 보면 무선 충전기에 올려놓잖아요. 다 NFC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3A 로직스는 이러한 그 근거리 무선 통신 칩에 대한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어떤 초점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결국에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이 상당히 사상 최대 실적,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실적이 28년까지 본다면 연평균 37% 이상 성장을 해서 지금 가이던스는 우리가 상장을 할 때 실적 가이던스를 내잖아요. 보통 600억에서 영업이익을 240억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240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7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공모가가 11,000원이라는 점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DPP라고 해서 이게 이제 디지털 제품 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EU에서 2027년까지 이제 보게 되면 7년부터 그러니까 모든
유럽으로 들어오는 EU로 들어오는 제품과 서비스에 이 DPP를 채택하는 것을 이제 의무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DPP가 어떤 거냐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부터 또 결국엔 폐기 그런 전 과정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뭐 ESG 경영도 필요하고 이렇게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DPP가 이제 유럽에서 EU에서 시행이 되고 EU뿐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가파른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DPP 관련해서 라운시키오와 또 MOU 체결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ESL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자가격 태그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시면 전자가격 태그 같은 거 보이시죠? 예. 가격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마트 같은 데 가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런 ESG 경영이나 또 이에 대한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자동차 산업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에 따른 차종이 기존의 9대에서 네. 45대까지 차량이 늘어난다는 점, 현대기아차 외에 글로벌차로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금융, 그리고 의료 서비스 이런 부분들로 다양하게 산업이 채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3A 로직스에 대한 부분은 네.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공모가가 10,000원이기 때문에 이 대비로 너무 싸져 있는 구간 안에서의 반등 보시고요. 적용처 확대, 실적 이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망주였고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국콜마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최근 여전히 52주 신고가에서 살짝 쉬어가는 패턴입니다. 지금 자리는 정리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중국 소비 계속 키워드로 보시면 홀딩 자리일까요? 저는 그 선크림을 저도 이제 많이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더워지니까. 지금 더워지고 봄이고 자외선이 세고 이 선크림에 대한 계절이 왔고 그리고 K 컬처 말씀드렸지만 K 뷰티에 대한 관심 계속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관심권 안에 봐도 되는 자리 5월에 한 차례 주셔서 이때도 5% 상승률이고 2월 말에 주셨던 기준으로는 40%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관심권 안에 두시죠. 최성환 부장과 함께한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